이번에 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그런 생각, 그동안의 이 기대를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분권 전문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에 대한 확실한 담보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네. 다만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네. 향후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에 상당히 구체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 그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네. 이제 100대 과제가 있는데 네. 그 100대 과제하고 그 100대 과제 중에 이제 자치분권 관련된 74번, 5, 6, 7번 4개 네. 과제하고 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종합계획을 보게 되면 종합계획의 추진 배경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과제에도 그 연방계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네. 문구는 없고 사실 네. 근데 정부도 어차피 이게 계획위원회에서도 이제 계획을 짤 때 어차피 개헌은 실패했다 단기적으로는 실패했다 보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분권을 촉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네. 되고 네. 만일 이 개헌이 됐다 그러면 이 종합계획은 훨씬 좀 더 과격하고 이렇게 네. 과감한 그런 네. 과제들이 담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이제 네. 개헌이 실패했기 때문에 좀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계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합 계획에 보면은 처음 이제 주민 주권 구현 이런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그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같은데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그 주민자치회로 하여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마을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해 나간다. 뭐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마을의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제 뒷받침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 직접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서 주민 발안이나 그러니까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주민 발안이나 또 이제 주민 소환제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소환해서 얘기를 듣고 투표를 해갖고 이 뭐 갈아치울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이런 주민 소환제, 주민 감사, 주민 투표 이런 참여 제도를 더 강화한다 이런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 팀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정부의 그 주민주권 구현이라 하는 첫 번째 전략이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네. 기존 6개 중에서 그것이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은 그 과제의 내용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좀 자치에 이번 계획이 자치에다가 좀 방점을 두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기존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주민 투표 발안 이런 것이 이제 그 계획에 담기게 된 배경에는 기존 그 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한 그 대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네. 결국 이제 주민이 직접 네. 좀 이게 생활 정치, 그 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목소리를 내는 그런 하나의 좀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런 걸 네. 그 뒷받침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제 동네 민주주의, 네. 또 마을 단위 민주주의 이런 것이 이제 실현되는 그런 하나의 그 사회를 이렇게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교수님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 지방자치를 했습니다만 네.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이런 수직적 분권에 초점을 뒀다면 네. 이번의 경우는 이런 수직적 분권은 물론이고 이런 하나의 공무원이라든지 우리가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이 갖고 있던 이런 권한들을 네. 주민이 잘 할 수 있는 거는 네. 주민한테 넘겨주는 네. 수평적 분권 네. 이걸 실현하는 그 계기가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민자치회가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이런 직접 그 민주주의 이제 강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주민 부분도 발언이나 이제 주민 어떤 소환이나, 식이든 네. 그 부분들이 이때까지는 이런 제도는 우리가 사실 선진국처럼 다 돼가 있습니다. 돼가 네. 있는데 단지 이 우리가 청구 요건이라든지 네. 이러한 그 청구 대상이라든지 이런 절차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네.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화시켜서 네.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를 좀 실질적인 주민 네. 참여를 강화해 보자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